조선시대는 미의식이 이원화된 가장 큰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나 며느리로서 이제 여염집 규수를 나타내는 이상적인 여인상이고, 두 번째는 뭐 소실이나 기생 같은 이제 미인상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상적인 여인상으로는 뭐 지덕체가 삼위일체를 이루고 얼굴은 둥글고 야이지 않았으며, 둥근데 야이지 않았어요. 살빛은 희고 인중은 길고 흉터나 잡티가 없어야 되고, 입술은 붉고 머리숱이 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골격이 건강한 여인을 선호했어요. 그 반면에 소실이나 기생 등의 미인상으로는 옷같이 흰 살결, 가늘고 수납이 앉은 듯한 눈썹, 구름을 연상시키는 숱 많은 머리, 그 다음에 복숭아빛 뺨, 앵두빛 입술, 박속처럼 흰 치아, 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허리를 선호하는 그 신윤복의 미인도에 나와 있는 여인상이 기생을 의미하는 여인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즉, 그래서 정실부인으로서 여성에 대해서는 화장을 하지 부정적이었어요. 그냥 10개 한다고 했잖아요. 비분대. 기생신분의 여인들에 대해서는 분대화장. 그래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체제 하에서 이중적 성윤리관이 화장 문화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었잖아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래서 집안에 있는 아내나 며느리는 비분대 화장이라서 10개 하는 화장을 했고, 직업 여성이죠. 기생이나 뭐 소실 같은 경우에는 분대 화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가장 뚜렷한 미의식의 이원화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너무 딱 봐도 이 사람은 기생이구나, 이 사람은 여염집 규수구나, 어느 집안의 부인이거나 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생들은 이 신윤복의 미인도 같은 형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연부인상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부잣집 맏며느리감으로 최고의 여인상으로 뽑혔대요. 자, 얼굴 보세요. 너무 다르죠. 이 그림을 보면 뚜렷하게 이원화가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기생은 분대 화장, 그 다음에 일반 여성들은 비분대 화장을 했다라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개화기가 이제는 나오는데요. 개화기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전은 근대 개화기라고 하고, 그 이후는 이제 해방 이후는 현대라고 해서 1940년도, 50년도, 60년도, 70년도 이렇게 10년 단위별로 메이크업의 역사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개화기, 해방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신식 화장법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왜?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면서 문호가 개방이 됐기 때문에 화장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초기에는 일본과 청나라에서 유입이 됐는데요. 한일 합방 이후 1920년부터는 유럽 수입선을 통해서 뭐 크림이라든지 백분, 비누, 향수 등이 들어왔고요. 포장과 품질이 우수했기 때문에 사용법이 간편해서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수입 화장품이 유입이 되면서 수입 화장품을 이용한 신식 화장법이 도입이 됐고요. 피부에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입술 연지를 진하게 칠하고, 그 다음에 향수와 비누의 향내가 강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식 화장법은 신식 교육을 받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인 신여성들에 의해서 유행이 됐고, 이제는 조선시대에서
근데 개화기로 넘어오면서 우리 여성들의 쪽머리는 다 파마머리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치마와 소매 길이는 짧게 하고 신발은 뾰족한 걸 신었고, 그 다음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양산을 씀으로써 그 맵시 있는 모습을 치장하게 됐고, 이들의 화장과 옷차림은 기생과 접대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그 조선의 유교 사상이 잔재가 남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에게는 좀 굉장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직업 여성의 치레와 일반 여성의 치레, 조선시대 미의식이 이분화됐던 것처럼 더욱 심하게 결과를 가져왔고요. 일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신식 화장품 사용을 했지만 그 전통 화장품을 고수하면서 비분대 화장이죠. 분을 사용해서 옅게 피부 표현을 했고 입술 연지도 연하게 하는, 오히려 색조 화장이 종전보다 더 옅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입 화장품의 인기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자극제가 됐고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1916년 종로구 연지동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어떤 게 제작이 되었냐면 박가분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박가분, 말 그대로 분이에요. 박씨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이 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박가분이고, 품질 개량과 포장 개선을 꾀해서 1922년에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에 태평양 화학 창설자, 태평양 화학 들어보셨죠? 창성당이라는 이름을 짓고 간의 공업으로 그리무 크림, 옛날에 막 동동 그리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팔았다.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태평양이라는 걸 썼다. 라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박가분, 박씨가 만든 분이에요. 분. 여기 하얀 분이죠. 저기 이 동아일보 신문에도 광고가 기재가 됐어요. 여기 박가분. 여기 여성분이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분칠을 하고 있죠. 박가분을 칠하고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방 이후 이제 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40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그 전까지 일제 치하에 있었고 화장품 제조업에 종사하던 그 조선인들이 조선 화장품 협회를 창설을 했어요. 1945년. 그 이후 49년에는 대한화장품공업협회라는 명칭으로 화장품 제조업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동보화학이라는 그 제품이 동보의 구리무스, 동동구리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완전하게 메가 히트, 지금으로 말하면 메가 히트를 쳤다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1920년대 굉장히 유명한 기생 김영월이라는 기생이 머리 쪽 앉았죠. 그 다음에 윤심덕이라고, 사회찬미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배우 겸 성악가, 가수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세련된 신여성들, 기생은 아니지만 여기는 이제 이 김영월이라는 분은 기생인 거고, 윤심덕은 지금 치면 연예인이죠.
이때도 이미 화려하게 메이크업이라든지 패션이 달랐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볼게요. 1950년대는 6.25 전쟁, 우리가 1950년 6월 25일에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1950년대가 메이크업 역사에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입 화장품, 밀수 화장품, 미군 PX 유출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되면서 무분별하게, 그래서 화장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완전히 시작된 거죠. 그때는 지식 자체가 부족했는데 갑자기 이런 문물들이 서구 화장에 막 들어오면서 어떻게 처음부터 쌓아갔던 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모방만 하는 그런 차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영화도 많이 들어오고 로마율의 오드리 헵번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표로 이제는 나와 있는데 피부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콜드크림, 지금 옛날에 우리 엄마들 콜드크림 엄청 유명했어요. 그때는 해외여행이 자율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콜드크림 같은 거 갖고 오고,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됐었고, 얼굴이 윤기가 번들번들, 우리 지금 막 물광 피부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물광이 아니라 윤광처럼 그 콜드크림으로 피부를 번들번들하는 화장품이 유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흰 피부를 선호했고요. 그 다음에 핑크 계열의 밝은 피부 표현과 다랑의 백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얼굴 윤곽을 강조하는 인위적인 입체 화장. 지금 같은 거는 컨투어링 메이크업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때랑도. 아이 같은 경우에 눈썹은 굵고 진하고, 아이섀도우는 입체적으로, 그때 오드리 헵번이라든지 해외 헐리우드에 유행했던 그 배우들이 했던 메이크업, 그 다음에 아이라인은 선명하고 긴 거, 그 다음에 속눈썹도 아주 그냥 길게 연출했고요. 입술은 핑크 계열로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화장계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리랑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아주 뚜렷하게 그 얼굴 표현이 된 게 나타나죠. 피부는 하얘, 핑크, 눈썹 진하고, 아이라인 진하고 까맣잖아요. 입술은 핑크 계열이다 라고 여기 보시면 다 이런 게, 그때 막 잡지들이 막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거기에 이제는 그 1950년대에 메이크업의 뚜렷한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1960년대는 화장품 산업 기반 구축기예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여성들의 미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죠. 기초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피부 표현에 중점을 뒀고요. 크림, 백분, 고형 스틱 타입의 입술 연지라든지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흰 피부를 선호했기 때문에 거의 흰색 아니면 핑크 계열의 그런 백분이 유행했잖아요. 195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때는 왜 피부 보면 다 하얗지 않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어두운, 더 밝은. 그래서 이때는 여성의 피부색에 알맞는 오크색 계열의 파운데이션이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서구 여성의 뚜렷한 이목구비 형태를 선호를 했고요. 눈, 코, 입을 강조하는 입체 화장. 자,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 바도르라는, 저희가 서양 메이크업 역사할 때 나올 거지만 굉장히 섹시한 여성의 대표 배우거든요. 반항적이고 섹시한 메이크업이 유행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표현을 했나? 피부는 이제는 하얀 분에서 탈피를 했어요. 195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하얀 분화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얀 피부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게 예뻐 보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60년대에는 이제 하얀색은 바르지 않았어. 왜? 오크.
오크색 계열의 파운데이션이 개발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광택 있는 피부 표현을 했다. 얼굴은 눈, 코, 입을 강조한 입체 화장. 약간 좀 뭐 헐리우드의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라 같은 섹시한 그런 입체 화장을 했고, 눈썹은 굵고 진한 거는 똑같았어요. 섀도우는 녹색이나 파란 계열의 눈화장을 또 많이 했고, 아이라인은 길게 뺐고 진하게 속눈썹도 인조 속눈썹을 붙였다. 그 다음에 립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그냥 단순 핑크 계열이 유행했다면 60년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채로워졌어요. 오렌지라든지 브라운. 자연스러운 색상에 맞게, 그 다음에 조금 크게 더욱더 뭐 덧칠을 해서 육감적인 모습으로 이제 강조가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60년대들 잡지 보세요. 조금 다르죠. 아까 50년대하고는 눈썹 칠한 건 같아. 근데 피부 표현도 좀 다르고 립스색도 완전 붉은색은 아니야. 자, 아이라인 꼬리 길게 뺀 거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런 잡지를 사진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인화 방법이라도 이게 조금 당연히 부족했겠죠. 색깔 나타나는 뭐 보정도 못했을 뿐더러 조금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슷하게 색깔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70년대로 가볼게요. 자,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산업이 완전 성장. 60년대는 화장품 산업이 이번에 구축으로 관심이 막 높아지면서 뭐 이렇게 됐다면 70년대는 이제 완전 성장기예요. 쭉쭉쭉 올라가는.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TV나 뭐 신문, 잡지, 미디어들이 보급이 되면서 여성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게 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사회 진출을 하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증가하면서 화장품 산업도 굉장히 큰 성장기를 맞이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71년에 국내 최초로 메이크업 캠페인이 시작됐어요. 태평양 아직도 있어요. 색조 화장을 계몽하는 메이크업 제품 캠페인이 대중화됐고요. 그 다음에 잡지에는 이제 이런 게 막 나오기도 했어. 입술과 눈의 형태라든지 TPO에 맞는 화장법이 막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같은 것도 컬러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 다음에 피부 타입별, 연령별, 계절별로 제품이 막 개발이 됐어요. 제품의 안전성과 노화 방지를 위한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게 된 거죠, 이때.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라든지 노즈 섀도우, 콧대, 그 다음에 얼굴에 윤곽, 입체 화장. 그러면서 이제는 70년대 중반에는 서서히 조금 자연스러운 동양인의 얼굴에 맞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화장이 뚜렷하게 조금 대두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70년대부터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패션. 자, 여성이 사회 진출을 했어. 그래서 소득이 생겨. 그럼 소비를 해. 자, 소비를 한다는 건 당연히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지만 패션도 메이크업과 패션, 뭐 미용과 그러니까 뷰티와 패션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도 우리가 이제는 그 해외의 영향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패션 경향에 따라서 메이크업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패션은 어땠냐면 이때 히피가 유행했어요. 히피. 외국의 역사를 하면서도 보겠지만 히피, 그다음 유니섹스. 남자 여자의 옷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지 않고 남자가 입어도 괜찮고 여자가 입어도 괜찮다. 이런 유니섹스 룩이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미디, 맥시, 판탈롱 슈트, 판탈롱 뭐야? 그 나팔바지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블루진, 청바지, 디스코룩, 펑크룩이 이때 굉장히 뚜렷한 패션 경향으로 나타났어요. 이러면서 피부면 얼굴의 윤곽과 하이라이트, 눈코의 강전, 입체 화장이 막 그때 엄청 막 콧대 다 세워, 쉐딩 막 쳐. 굉장히 심한 컨투링 메이크업, 지금 말하면 유행을 했다. 눈썹은 이제 아치형의
50년대, 60년대 같은 경우는 어땠어? 그냥 굵고 진한 눈썹이었죠. 지금 이제 반대가 됐어. 얇아, 섬세하게 가는 눈썹. 그 다음에 섀도우는 핑크. 펑크. 펑크 패션은 청회색 눈, 굉장히 특이한. 그 다음에 아이라인은 뺐고 강조했고, 속눈썹 사용했고, 볼 화장 여성스러운 강조했고, 립은 오렌지 브라운. 똑같아요. 70년, 60년대랑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는 잡지의 표지를 이제 볼게요. 70인이 향장이 지금 현재 아모레 퍼시픽에서도 아직도 나옵니다. 향장 잡지가 이때 나오면서 어때요? 눈썹이 가늘어진 가장 큰 뚜렷한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죠. 눈썹이. 그리고 눈은 똑같이 강조했어요. 속눈썹 붙이고. 그 다음에 색깔 청회색, 약간 회색빛. 그 다음에 입술은 오렌지와 브라운.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더라. 72년, 74년, 76년, 78년 이런 뚜렷하게 메이크업이 변화가 되는 시기다. 굉장히 70년대는 성장을 많이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0년대. 80년대는 1980년 8월에 컬러 TV가 게시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 흑백 TV였던 거죠. 어떤 메이크업을 하고 나도 확인이 안 됐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교복이 자율화되고 컬러 TV가 굉장히 중요한 메이크업 역사의 시기죠. 컬러 TV.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 그 다음에 올림픽, 해외여행의 자유화가 됐어요. 지금은 해외 우리 다 자유로 가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해외여행 자유롭게 못 갔어요. 너무 이상하죠. 그 다음에 수입이 자유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사회 진출을 많이 했죠. 여권 신장, 여자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과감한 연출과 자기 개성적인 표현이 굉장히 뚜렷했던 시기예요. 1980년대 초반의 메이크업은 이전보다 색감이 굉장히 진한 것이 특징이고요. 눈질을 아주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검정색의 짙은 눈썹, 원색의 빨강, 분홍, 주황, 립스틱, 브라운 다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보이시한 메이크업도 유행을 했더라. 80년대 막 디스코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펄 들어갔다. 그래서 화려함을 강조했고요. 이때 지금도 우리가 막 자외선 막 여름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비 올 때 집에서도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된다 막 하잖아. 이때부터 이미 오존이 파괴됐다는 게 그 사회의 문제로 부각이 됐었어요. 지금 40몇 년이 지난 지금 더 하겠죠. 그래서 이때 어땠냐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색채보다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된다는 데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때 뭐가 나왔냐. 이게 아주 유행을 했죠. 이거 90년대까지도 유행을 했으니까. 자, 현대 여성들이 굉장히 바빠.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막 그랬을 때니까 그랬던 여성들이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도 해야 돼.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 화장, 메이크업도 해야 돼. 그래서 자외선 차단과 그다음에 파우더 기능이 합쳐져 있는 투웨이 케이크라고 해서 투윈 케이크가 출시가 돼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패션은 어땠냐면 클래식, 네오 로맨티즘, 캐주얼, 엔드로지너스, 여피, 스포츠, 에콜로지, 오리엔탈 여러 가지 패션이 유행을 했어요. 피부는 깨끗하고 맑은 거. 눈썹은 짙고 두껍고 섀도우는 펄, 황금색, 노란색 했고 눈매를 이제 강조했다는 거. 아이라인은 액상 형태로 그때 진하게 그려지는 거를 많이 했고요. 인조 속눈썹은 사라졌고 이제 마스카라. 치크는 코럴 계열. 그 다음에 립은 코럴 색상이나 빨간색이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 1980년대 이제 메이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눈썹도 좀 자연스러워졌죠, 많이. 그 다음에 눈은 이제 인조 속눈썹은 하지 않았고 마스카라를 썼고 컬러도 조금 변해 경향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섀도우 같은 것도 이제 펄을 좀 썼다. 황신의 배우죠. 이때 너무너무 예뻤던. 얼마나 예뻤으면 이 배우의 별명 컴퓨터 미인이라고 했어요. 컴퓨터가 미인을 만약에 이렇게 딱 만들었다면 눈, 코, 입이 이 얼굴이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예뻤던, 뭐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 많이 예뻤던 배우 중에 하나였죠. 자, 1990년도로 이제 가면 이제는 90년도 때는 국민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향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 이성보단 감성을 중시하는 굉장히 그리웠던 거지. 그때 막 너무 발전이 급격하게 됐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막 신세대, 뭐 X세대, 만일 그때 인터넷 세대, 인터넷이 완전히 급속 확산이 되면서 국제화가 이루어졌고요. 연예인들에 의한 스타 패션, 그 다음에 소비 이축 현상과 함께 소비의 개성화, 차별화. 초반까지만 해도 막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발전을 많이 했지만 97년에 IMF라는 걸 겪었잖아요. 그래서 90년대도 굉장히 중요한 그 메이크업의 변화 시기이기도 해요. 대중매체 영향으로 여성들의 메이크업이 더욱 개성화, 다양화됐고요. 그다음에 토탈 패션이 개념이 일반화되어 의상과 뭐 메이크업이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다. 근데 이때는 환경 오염에 대한 굉장히 심각성이 대두가 됐다. 80년대부터 대두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때는 막 성제품은 안 바르면 얼굴 타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닝 제품, 그 다음에 아치역 눈썹, 입술 라인 강조했고요. 근데 마몽드 아주 유명했던 밍크 브라운의 립스틱이 굉장히 성공을 했고요. 복고풍의 영향으로 짙은 아이라인 강조했고 그 다음 파스텔 색상이라든지 갈색이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